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건축공학 이론을 빌드업해 나가는 채널입니다. 오늘은 건축 시공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채널이 건축공학 이론을 설명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건축 시공학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조금 더 이론적으로 건축 시공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건축 시공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을 건축 시공학의 정의와 미래 혁신 전략,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야 뭐 건축 시공학이 무엇이냐 이론적인 정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, 아무래도 좀 초보 기술자나 예비 건축을 이제 전공하지 않으신 분인데, 내 집 짓기를 하기 위해서 건축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건축 시공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재료, 그러니까 자재라고 하죠. 우리가 뭐 외장재, 내장재 막 이렇게 해서 재료, 그리고 기술,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그 공법이겠죠. 공법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부 외장재를 붙이는, 만약에 뭐 석재 시공을 한다고 해도 공법에 따라서 뭐 건식 공법이 있을 수도 있고 습식 공법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렇게 이제 재료와 공법과 경제성. 제가 이제 그 LCC나 V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, 똑같은 뭐 외부 외장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경제성이 우월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전체 그 공사비가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. 그래서 건축 시공학은 그 재료와 기술과 경제성이 합해져서 인간생, 우리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최적의 공간을 만드는 것, 그것이 이제 건축 시공학이다,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보통 그 건축 시공학을 처음 배우는 그 교과서에 보면은 건축의 3요소 해가지고 이제 구조, 기능, 미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밸런스가 맞아야만이 아주 잘된 건축이다,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. 보통 뭐 너무 구조에 치우친다든지, 너무 뭐 외관의 그 미적인 부분만 치우친다든지, 때에 따라서 보면은 뭐 그런 건축도 다소 있긴 한데, 보통은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요소를 잘 밸런스 있게 맞췄을 적에 최상의 건축이다, 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라기보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건축은 뭐 경험에 의해서 많이 좀 행해져 왔죠. 그래서 뭐 이론을, 그 건축공학을 배우신 분들도 그 이론에 근거한 어떤 그 건축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보고 들은 부분에 대해서 더 이게 좀 밀접하게 건축 행위를 하는데 치중을 했던 거죠.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으로 건축 행위가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, 모든 것이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돼야만이 그 좀 더 과학적인 건축이 될 것이다. 이게 이제 미래 트렌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원가 절감을, 제가 이제 LCC나 V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, 지금까지는 건축 행위를 하면서 원가 절감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조금 더 품질을 낮게 한다든지, 뭐 좀 저렴한 자재를 쓴다든지, 이러한 방법으로 원가 절감을 했는데, 당연히 원가 절감은 누구든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최종의 목표죠. 건축주가 됐든 뭐 건축 시공자가 됐든 원가 절감을 해서 최적의 공사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건축 행위를 할 때 추구하는 최종 목표이지만은, 어떻게 원가 절감을 하느냐,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그 우리 건축이 나갈 방향의 그 방향을 잡는 방법이다. 그래서 뭐 LCC나 V 기법을 이용해서 건축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, 뭐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좀 일반화돼야 될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
우리 건축 생산의 이제 미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. 건축 생산의 이제 공업화, 그래서 3S 시스템, 그래서 심플리케이션, 좀 단순화가 돼야 된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외장재 공사도 뭐 타일 공사도 그럴 수도 있고 석재 공사도 마찬가지고, 전에는 타일을 한 장 한 장 붙이는 공법이었고 석재도 한 장 한 장 붙이는 공법이었었는데, 지금은 이제 그게 패널화가 돼가지고 타일이든 석재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뭐 적벽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. 그걸 패널화 시켜서 이제 단순화 시키는 거죠. 이게 이제 심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건축 공고 그 공정을 단순화 시키는 거, 그리고 이제 규격화 시키는 거, 그리고 뭐 부재도 이제 그 규격화 해가지고,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도 현장 타설이 아니라 이제 뭐 PC로 해서 이제 그 공장 생산을 한다든지, 이게 규격화가 되면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전문화되는 거, 뭐 기술,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, 뭔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꼭 건축공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좀 전문화가 돼가지고 이론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서 전문화가 돼서 건축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최적화된 그 건축물이 탄생될 것이다.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3S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항상 뭐 이런 거를 좀 머리에 염두에 두고 건축 행위를 하신다 그러면은 좀 더 그 미래지향적인 건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미래 트렌드는 당연히 뭐 현재는 뭐 타워 크레인이나 펌프카, 뭐 중장비, 이것도 사실은 30년 전보다는 굉장히 지금 기계화, 30년 40년 전에는 거의 그 기계화가 아니었었죠. 다 저 인력에 의한 이제 그런 재래식 공법에 지금 이제 기계화가 된 거죠. 뭐 펌프카가 없을 때는 다 손 비빔해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, 지금은 이제 펌프카가 뭐 3,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됐는데, 이제는 시점이 이제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이게 로봇화가 돼야 될 것이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고위험 어떤 그 현장이라든지 고정밀을 요하는 그런 시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로봇이 도입이 되면 훨씬 품질이 올라가는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가도 절감되는, 로봇은 뭐 한번 처음에 구입할 때는 비용이 비싸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훨씬 이제 원가 절감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우리나라 그 인력난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 공사 현장에 이제 그 참여하고 있는데, 로봇화가 되면은 이제 그러한 인력난도 좀 해소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이게 미래 트렌드다. 지금 빨리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 트렌드는 이제 프리팹화, 건식화, 이제 뭐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조립하는 거죠. 하나하나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, 현장 시공이 아니고 공장 생산을 해서 현장 조립화, 그런 이제 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. 그러면은 뭐 공사 기간도 절감이 될 것이고, 아까도 뭐 3S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장 작업이 최소화되면서 당연히 이제 공사 기간이 절감이 되고, 따라서 이제 우리 그 인력난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. 뭐 건식화는 뭐 현재는 많이 건식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파트 현장에도 보면은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뭐 조적공사, 미장공사가 거의 뭐 일반화가 되었었는데, 현재는 거의 조적공사, 미장공사는 뭐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건식화는 많이 건식화되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30년 전부터 이렇게 뭐 공업화 그 미래 트렌드가 뭐냐 하면은 항상 그 건식화라는 게 나왔었는데, 이제는 이제 건식화가 자리가 잡았죠. 현재는 뭐 로봇이 아직까지는 많이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건축 시공의 트렌드, 미래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로봇화다. 불과 뭐 앞으로 5년, 10년 후에는 이제 그 로봇도 아마 건축 현장에서 자리 잡을 것이다. 일반화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.
그리고 뭐 이제 지금까지는 이 건축 시공하면은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건축공사도 뭔가 좀 소프트한 경향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이다.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뭐 공정관리는 당연히 뭐 현재는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현장은 다 네트워크 공정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 품질 관리나 모든 것이 이게 이 소프트화 돼 가지고 전사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 미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과학적인 비용 관리,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몇 개 영상을 제가 LCC와 VE에 대해서, 그래서 처음 저희가 이 채널을 개설하면서 LCC와 VE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 3-4번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이제 이 미래 트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사비를 절감하는 거, 최소 공사비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고, 최적의 공사비가 뭐냐,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품질을 낮추고 저가 자재를 쓰고 이러한 패턴으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LCC, 생애주기 비용을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기획부터 이 해당 건축물이 폐기될 때까지 어떻게 이게 비용을 산정을 할 것이냐, 책정을 할 것이냐,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공사 시공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최적의 이제 공사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리고 뭐 V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법을 어떻게 하느냐,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미래 트렌드다. 현대건축 시공의 핵심 요약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과학적인 관리가 돼야 될 것이다. 본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런 데이터화된 시스템에 기반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를 또 차기 공사에 피드백할 수도 있고,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. 그리고 뭐 생산성의 혁신, 아까 이제 3S 얘기했죠. 표준화, 3S 아까 표준화, 뭐 단순화, 뭐 전문화, 이렇게 해서 이제 3S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이제 VE와 그러니까 코스트 관리 방법이 뭐냐,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VE나 LCC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, 뭐 절감도 하지만 최적의 비용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현대건축의 이제 핵심 요약이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건축 시공학 뭐 이제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더 스마트하고 더 안전한 내 집 짓기를 한번 해보자, 이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